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뒤쪽에 가봅시다. 우리 지금 보건교육 할 차례일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공중보건 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중보건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건교육 하면은 제가 꼭 3개의 단어는 기억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죠? 지식, 태도, 행위. 그래서 보건교육은 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태도, 행위까지 변화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태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보건교육을 하면 지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반복하면 태도가 바뀌고 막 계속 반복하면 행위까지도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보건교육하면 지태행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네, 그런 얘기가 쫙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뒤로 가시면 뭐 보건교육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슥 한번 읽어볼 거고요. 자, 최근 837쪽에 보건교육의 습득 과정이 있어요. 보건교육의 습득 과정. 모두 5개입니다.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인관, 평시책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 그래서 인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관심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평가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 시도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평시책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블레드 샤워라는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교육 요구 유형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규범적 요구, 내면적, 외향적, 상대적.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브래드 샤워가 제시한 무슨 요구에 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 낱말 뜻풀임을 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 규범적 요구 있습니다. 요게 시험 중에 자주 나오죠. 이거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딱 판단하는 거야. 보건의료 전문가가 방문을 갔어.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런 요구가 필요할 거야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규범적 요구.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요구 하나 나왔었는데 보건이 좀 덜 돼서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방문을 갔어. 근데 아기가 결핵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실직 상태예요. 이랬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는 어떤 요구를 관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건의료 전문가니까 당연히 결핵 걸린 아이를 먼저 신경 써야 돼. 아버지의 실직보다는. 근데 그 대상자들은 실직이 먼저다. 나 취업시켜주면 애기 치료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요구보다는 우리 보건의료 전문가 눈으로 봐야 된다. 예, 그거를 우리는 규범적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 보건이 어설프게 돼서 좀 헷갈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규범적 요구. 하여튼 이렇게 규범적 요구하고 대상자가 요구하는 거 좀 다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상자가 요구하는 거겠죠. 대상자가 2번, 3번. 자, 내면적 요구는 대상자, 즉 학습자가 속으로 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요. 외향적 요구는 드디어 말을 한 겁니다. 저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느끼기에 내면적 요구와 외향적 요구는 항상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지. 하여튼 2번, 3번은 학습자, 대상자가 요구하는 거다. 자, 4번째입니다. 상대적 요구 있어요. 자, 이거는 집단마다 갖는 요구가 다르다는 거죠. 미혼모 집단, 그 다음에 장애아 집단, 요구가 좀 다를 거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4개 있고요. 특히 규범적 요구는 좀 신경 써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의 방법, 그래서 크게는 우리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대인 접촉, 그 다음에 대중 접촉, 그 다음에 대인 접촉은 개별, 그 다음에 집단,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보건 쪽에서는 개별 접촉도 되게 중요합니다. 1대1. 왜냐하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오다가 할머니를 거기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가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대답을 해줬어. 아니 1분 정도 대답을 해줬어. 이것도 개별 보건교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개별 보건교육. 그렇죠? 이거는 효과는 되게 좋겠죠. 그렇죠? 1대1로 하니까 효과는 되게 좋지만 뭐는 안 좋아?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왜?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는 30분 이상 교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효율성은 떨어지만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대상 아주 좋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교육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면서 저소득층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방문을 가는 거죠. 방문을 가서 이제 1대1로 보건교육하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집단교육의 종류가 쫙 나와요. 이제 그거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시험문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뭐가 있었었냐면 심포지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심토의, 심포지움하고 배심토의.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둬라 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나왔던 게 뭐 집단 토론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집단 토론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거 외에 이제 그치 그런 것도 이제 공개 토론회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정도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중접촉하면은 뭐 TV, 라디오 이거를 통한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여기에서 법정감염병이 돌아 그럼 빨리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